박찬주 육군 대장이 오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와서 군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관병이 있을 수 없는 형편이겠죠. 직접 모는 운전이 익숙치 않아 보이던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른쪽도 잠시만요.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말 전자팔찌는 개인 돈으로 구매하시는 소상이 나름대로 출석 장면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고심한 것처럼 보이던데요. 별 4개, 대장이면 운전을 해보실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을까요? 그렇죠. 뭐 원스타, 뭐 대령,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다 이제 군용차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제 이 별 차에다가 별 4개를 붙이고 다닙니다. 아, 네. 그만큼 이 별 4개 붙이고 다니는 차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런 차를 아마 거의 근래에는 처음 운전해 보셨을 거예요. 원래 저 자리가 보면 전면 주차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차를 대는 거 보면 아마 이제 오늘 검찰에 출두하는 데 대한 좀 부담감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 전면 주차가 안 되고 그렇죠. 후진해야 원래 이제 됩니까? 후진에 차를 뒤로 돌려 세워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주차하는 건 그렇고 사실은 지금 일단 전역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사실 원래 이군 작전사령관이 신임이 임명이 됐는데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그래요. 공군과 연수 해군으로 조치를 해서 이어졌죠. 그렇죠. 네. 연수를 해서 일단 그렇게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전역이 되면 바로 일반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검찰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여러 증거 확보라든지 조사하는데 좀 장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군 신분으로 일단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들이 열심히 따라다니며 찍은 것은 대장도 이렇게 혼자 운전해오는 그동안에 지금 이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운전해본 경험이 없을 것이라는 걸 지금 역력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내릴 때 문을 여니까 문이 이제 굉장히 그 사이가 좁으니까 문 열어서 나오는데도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운전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은 이제 대장쯤 되면 이 부하들이 다 선발처럼 그렇게 다 움직여줬을 텐데 그럴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노고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쯤이나 생각해 봤을까? 이제 그럼 지금 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도 그거죠. 직접 당해보니까 이제는 좀 느끼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되는데 네. 남의 그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부리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항상 그 부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늘 생각해 봐주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날 박찬주 대장이 저런 식의 스스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힘든 홀로서기를 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운전부사관이 차에 태워주는 것을 해서 가족 일가가 의지를 했던 공관병이 없는 상황. 호출벨 2번 눌러서 이번에는 운전병 불러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게 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참 비참하다는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공사를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우리 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업무일 경우에는 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운전을 대신 이제 대장급 정도면 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이럴 때에는 본인 스스로가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계급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마 박찬주 대장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어떤 별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이게 지금 아들이 뭐 휴가를 나오거나 이럴 때에도 아들한테 그 부사관을 시켜가지고 운전을 시키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관병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지만 공관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도록 한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찬주 대장 부인의 경우에는 아들 같아서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더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대장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차에 별 4개 달고 다닌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별 원스타라도 아니 원스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스타 올라가실 분들도 그 저 계급판을 이렇게 앞에 붙이고 다닙니다. 아, 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제대로 유병들이 인사를 안 하면 영창 갔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그렇게 국내에 많이 있어요. 심지어 헬기가 지나갈 때 별인 분들이 장군이 타고 가는데 헬기를 향해서 인사를 했더니 뭐 포상휴가를 갔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저렇게 갑질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 보면서 아마 군에 다녀온 남성분들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도 부모님 입장으로서도 지금 억장이 많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네, 일명 독사파, 독일 육군 사관학교 유학 바로 제2의 하나이로 불렸다는 이 파의 가장 대표격으로 불려졌던 장군입니다. 지금 공관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가혹한 아들 같은 사람에게 했다는 일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일부 두둔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성 장군이 지금 잘못하면 이등병으로 강등이 돼서 불명예 제대하게 생겼다. 이 창군 이래로 다 했던 것들인데 왜 이분한테만 그렇게 하느냐고 한 목사의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교회 목사님이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한 부분이 뭔지를 지적을 해주셨어야 될 건데 네. 박정주 장군 본인도 이제 굉장히 그 신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근데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관병이 얼마나 편한 자리인 줄 아냐. 훈련도 다 열애받고 뭐 다른 병사들 먹는 흔히 말하는 짬밥이란 것도 안 먹는다라면서 걔도 부잣개가 나온 법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고요. 부잣집게라는 건 공관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분 얘기는요? 비유를 왜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대장 육군 대장인데 뭐 소대장급만 돼도 밑에 사람들 그런 식으로 안 부려먹는 사람이 없다. 이게 전통이고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안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사실은 우리가 놀란 건 많은 국민들이 놀란 건 아직도 저런 일이 있냐라는 걸 놀라는데 이 목사님만 해도 한참 시대를 좀 거슬러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제도의 개선책으로서 혹시 저런 일들을 좀 민간인들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군인으로 간 사람들을 저런 일을 시키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다 간첩들 들어간다. 약간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현대의 시대를 잘못 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기독교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소식 들으면은 정말 많이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제대로 종교를 믿고 진짜 제대로 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제일 힘든 거,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이 힘든 게 견디기 힘든 게 아니에요. 모멸감을 느낄 때거든요. 네. 자기 인격이 무시당하거나 뭐 이른바 이제 종처럼 부려지거나 노예처럼 부려질 때 이럴 때거든요. 네. 앞서 얘기하셨지만 호출발 한 번 누르면은 공관병이 튀어가고 두 번 누르면은 운전병이 튀어가고 이게 현대판 종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벨로 불러대는 거 이걸 누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소장농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대할 때 저런 식으로 하대하듯이 대하고 네. 그리고 걔도 부잣집게가 낫다는 말을 어떻게 목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분노해지고 더 평등하게 사람들을 대우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분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아마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포함해서요. 이 부인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모 씨의 경우에는 15시간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손이 좀 크신 분인지 냉장고가 9대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편 박찬주 대장께서는 그 이번 논란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관 옮길 때마다 냉장고 챙겨가셨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사실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그거 다 재냉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병한테 아들 같다고 하셨는데 네. 행동이 정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아들한테 누가 전으로 싸대기를 때리고 또 누가 전자팔찌를 채우며 누가 그렇게 썩은 갈치를 먹으라고 합니까? 그건 아동학대적인 발언인데요. 사실은 자기 자식 같다면 그렇게 절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둘째 아들이 지금 현재 현역으로 가 있고요. 예, 그렇죠. 부모님들이 참다 못해 제보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냉장고가 몇 대인지는 조사 결과 금방 나오겠습니다만
변하지 않은 사실은 항상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 어디에선가 선물을 받은 듯했고 심지어 그 안에 갈치까지 찾으라고 했는데 썩은 갈치를 찾아낸 공감병에게 했다는 답변이 참 가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슈퍼마켓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사실은 뭐 일반 공간에 이렇게 냉장고가 9개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관할 게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공감병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과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선물이 항상 이제 넘쳐났다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군 대장 같은 경우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지역에 굉장히 유지거든요. 군이 상당히 결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그 영내 같은 경우는 군 어떤 이 사령관이 결정해야 될 권한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물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럼 뭐 네. 선물을 들으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좀 나눠주고라든지 부대원들한테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썩어 문드러지도록 사실은 그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과일 같은 경우도 남아있을 경우에 공감병들이 먹으려고 그러면 아주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썩어 문드러서 그 썩은 걸 갖다 곰팡이 있는 걸 공감병 던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 걸 보면 이분들은 뭔가 좀 버리기를 못하는 뭐 그런 또 혹시나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다 그 군사 이 군인들 소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라고 해서 다 이제 그 레벨이 다 붙여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임의로 옮겼다라면 이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면세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구입할 경우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구입했다는 것도 뭐 별 문제겠지만 만약에 공공기물을 이렇게 옮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저 들으니까 정말 저렇게 했다고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쓰레기통에 갈치 버렸다는데 가서 찾아오라서 찾아왔더니 너 먹으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특히 이제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저렇게까지 말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지금 어쨌든 군인권 센터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그 이제 진위를 가리고 또 진상을 파악한 후에 이제 밝히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네. 말을 들으면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식을 가진 그다음 자식을 군대 보내는 모든 어머니들은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가능하면 저런 건 좀 조사 결과가 나오곤 한데 좀 발표해 줬으면 확실하게 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박찬주 장군의 그 부인뿐 아니라 이제 모든 장성, 모든 또 높은 사람들의 그 가족들은 정말 내 행동,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우리 그 남편이나 우리 가족의 위상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데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아마 세상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네. 깨달았는데 특히 군대는 국민의 자제들로 구성된 군대다. 네. 그러니까 내 공감병이든 내 부하든 누구든 전부 국민의 자제들이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국민을 위해서 나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선사한 사람이다. 이거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다시 네. 드네요. 예.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오늘 김관진 전 실장 때 중장, 대장 진급까지 이분이 물 흐르듯 승진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서요. 이제 박지만 이지 회장과 동기급인 육사 37기가 오늘로써 거의 다 네. 추가로 진급을 못한 채 옷을 벗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군 수뇌부 인사가 났는데요. 지금 박지만 씨가 육사 동기가 이제 37기거든요. 네. 37기가 지금 대장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육군 참모총장으로 올라가는 게 보통 대장급에서 참모총장으로 승진하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중장에서 바로 지금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육군 참모총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사 37기하고 38기를 건너뛰고 지금 육사 39기가 지금 다 육군 참모총장에 승진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이렇게 지금 육사 37기하고 38기 요 이제 주변 기수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은 승승장구했는가? 이 부분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전 실장이죠. 전 실장이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어떤 유학을 가면서 독사파를 만들었다더라 이런 게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7기가 독사파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뒤에서 누가 많이 봐주고 일종의 이제 그 개파 끌어주기 형태 비슷한 형태로 많이 승진을 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그 육사 37기 같은 경우에는 군단장급 8명, 대장 3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그 승진자가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지금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초로 이제 공군과 해군의 가장 높은 국방부도 육군 위주의 관행이 철폐되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